열린 네트워크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닫힌 네트워크가 어떤 것인지 잠깐 설명했는데요. 다시 정리하면 닫힌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어떤 다양성에 기반하기보다 단 하나의 목적에 봉사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전번 강의 파일에서 제가 사실 제 인사를 못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제 얼굴을 못 보여드렸는데요. 굳이 이제 이 인터넷 강의, 동영상 강의를 하면서 얼굴을 굳이 이제 보일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그래도 인사를 좀 드리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그렇다면 닫힌 네트워크라는 게 도대체 뭐냐를 다시 정의해 봅시다. 닫힌 네트워크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잡음이라고 그럽니다. 잡음을 제거하고 깔끔하게 보통 의사소통을 위해서 네트워크에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들을 보장하는 네트워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행동, 소비 패턴 같은 것들을 감시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성향을 파악해서 앞으로 어떤 물건이나 정보, 뉴스나 이런 것들을 제시했을 때 여러분이 좀 더 살 것 같은 그런 뉴스나 그런 정보나 그런 물건들을 내는데 중요한 정보만 이제 선별해 내는 거죠. 그런 네트워크가 어떤 하나의 목적에 봉사하는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송도 스마트 도시 계획이랄지 이거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어떠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깔끔하게 잘 만들어진 그런 일종의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임 네트워크, 그리고 아까 구글 얘기를 들었지만 사실상 수없이 많은 네트워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노이즈를 제거하는데 주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와 필요 없는 정보를 나누고 필요 없는 정보들은 삭제를 해버린다는 거죠. 여기에 반해서 열린 네트워크라는 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열린 네트워크는 미리 노이즈가 어떤 건지, 미리 잡음이 어떤 건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네트워크 안에서 네트워크를 이루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네트워크를 타고 소위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안에서 노이즈가 뭔지를 판단하고, 그리고 스스로 이거는 좀 필요 없는 거다, 이거는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얘기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지역적 지식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지역적 지식이라는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인도에 가면 카레에 관한 지식이 있죠. 우리나라에는 나물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산나물, 이것저것 먹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역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추리 나물이 뭔지 미국에서 알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역 네트워크, 지역적 지식들이 있고, 또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지역에서는 이렇게 하면 해결한다. 물론 그런 지식 중에서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지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서 발생하고 그 지역에서 검증된 지식들은 사실은 과학 지식만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적 지식들은 당연히 어떤 맥락, 그 지역의 맥락에 의존적이어서 이식, 우리나라의 지식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나물에 대한 지식을, 김치에 대한 지식을, 음식에 대한 지식을, 약에 대한 지식을, 우리나라의 공동체에 대한 지식을 미국에 이식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쓸 수 없지요. 프랑스에서 쓸 수 없지요. 하지만 이런 지역에 기반한 지역 지식이야말로 사실은 효과적으로 어떤 변화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지식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열린 네트워크는 하나의 목적, 그것이 이윤이건 뭐건 간에 하나의 목적이나 하나의 기반, 하나의 지식 체계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의 지식 기반에 지배되지 않는 네트워크로서
여러 가지 소규모 네트워크들이 살아 움직이면서 커다란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그런 네트워크를 우리가 열린 네트워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닫힌 네트워크, 감시 네트워크, 전체주의 네트워크, 뭐 세 개가 같은 말일 수도 있고요. 조금 다른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네트워크를 주도하는 것은 사실은 상업주의입니다. 이윤축을 하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계획하고 또 그런 계획하에 네트워크를 건설하게 되면 사실은 그 목적에 봉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열린 네트워크는 어떤 이익의 공동체, 이익에 의해서 만들어진 네트워크, 이익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니고 네트워크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또 변이, 위치를 바꾸고 또 새롭게 외부로 또 충격이 들어옵니다. 그런 충격에 이미 노출되어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이게 바로 열린 네트워크의 정의죠. 그러니까 열려 있다는 말은 내부의 변화, 외부로부터의 변화에 열려 있는 네트워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종 위기, 지금 이제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온갖 종류의 위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뭐 쓰나미, 태풍 이런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국가 시스템이 어느 순간 이제 잘 작동되지 않는 사례들도 우리가 여러 번 보고 있습니다. 뭐 세월호도 그렇고 뭐 아주 조금 시간이 지난 애이긴 하지만 광주 민주화항쟁도 그렇고요. 사실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예들이 있죠. 이런 충격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창의적으로 변화에 대응하고 또 우리가 스스로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극복할 것이냐 라는 얘기죠.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닫힌 네트워크가 유리하겠습니까? 열린 네트워크가 유리하겠습니까? 열린 네트워크가 유리합니다. 닫힌 네트워크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쌓아 올려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적응하고 또 대응하는 힘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어떤 시스템을 갖춘다라고 얘기할 때 시스템을 갖춘다라는 것은 어떤 뭐라 그러죠? 꽉 짜여져 있는 닫혀져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열려 있는, 그래서 끊임없이 활동적인 역동이 살아 숨쉬는 네트워크를 갖춰야 된다. 그것이 바로 위기 극복, 재난 극복의 핵심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재난, 위기 하는데 그럼 재난이 무엇이냐? 재난은, 여러분, 재난의 사전적인 정의는 여러분들께서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재난입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으면 재난이 아니죠. 재난은 예측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예측 불가능하냐 하면은 그것은 이미 우리의 시스템 자체가 재난을 예측하기에 또는 재난을 대응하기에 적합하게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난은 언제나 예기치 못하게 찾아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재난의 시대라는 것이죠. 자연재해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정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여러 가지 경우를 봅니다. 세계 경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를 봅니다. 우리가 이미 극복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어떤 굉장히 원시적인 어떤 그런 민족에 대한 편견이랄지 인종에 대한 편견들이 작동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것들 자체가 단지 갈등으로 끝나면 끝난다는 말이 되게 이제 사실 우스운 말이지만 갈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쟁과 학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번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것이 경제전쟁이든 어떤 전쟁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폐해를 가지고 오죠. 이런 온갖 종류의 재난을 우리가 목격하면서 우리가 그걸 재난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럴 줄 몰랐다라는 거죠. 예측하지 못했다. 9.11 예측하지 못했다. 이라크 전쟁 예측하지 못했다. 태풍 예측하지 못했다. 앞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핵발전소. 우리나라의 지금 케이스는 아닙니다. 하지만 뭐 일본의 경우 예측하지 못했죠. 이런 예측 불가능성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느냐? 그것은 열린 네트워크의 구축에 달려 있습니다. 지역적 지식, 우리가 지역적으로 갖고 온 지식들을 다시 살려내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게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우리의 시스템, 우리의 지식 체계가 재난을 예측하기에 적합하지 않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렇지 않게 구축된 지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지역적 지식, 그리고 다양한 지식,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네트워크들, 그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는 지식들, 그리고 건강한 지식 집단들, 죄송합니다. 건강한 지식 집단들, 건강하게 사회를 고민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회 문제에 접근하는 사람들, 지역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 젊은이들을 만들어냈지만 이윤에 의해서 좌우지우지 되지 않는, 그러니까 비상업적으로 만들어진 인간적인 공동체들,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이 서로 모여 있을 때, 그래서 그 네트워크들이 활발하게 역동적으로 대화가 될 때 바로 재난 극복의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닫혀 있는 네트워크가 아니고 단일성의 시스템이 아니라 다양한 소규모 네트워크, 그리고 그 네트워크들이 서로 열려 있어서 서로 충돌하고 갈등하고 이미 여러 가지 충격을 받고 있으면서 그런 역동들이 살아 숨쉬고,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재난에도 긴밀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들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네트워크의 윤리는 바로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열린 네트워크들은 문제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열린 네트워크라는 것은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고 이를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에 올려놓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열린 네트워크들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한 가지 목적, 특히 이윤, 상업적 관계에 경도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세계에서 살면서 상업적 관계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업적인 관계 안에서 살면서도 비상업적 관계를 지향하는, 그쪽을 바라보는 그런 네트워크가 돼야 되고, 있는 갈등을 없는 것처럼 보면 안 되지만 그 갈등을 고정시키고 배제와 혐오로 가면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윤리가 기본적으로 디지털 네트워크의 생존의 윤리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네트워크의 문제점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은 디지털 네트워크의 핵심이죠. 인터넷은 탈신체화를 가져오는 매체라고 합니다. 드리퍼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탈신체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할 때 사람과 사람이 우리가 만나서 이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꼭 육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이어지는 건 아니고 눈빛, 분위기, 뭐 감정적인 흐름, 온갖 종류의 신체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인터넷은 배제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디지털 네트워크의 약점입니다. 디지털 네트워크는 굉장히 연결성이 강하죠. 새로운 네트워크입니다. 장소를 뛰어넘고 시간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언어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좋은 그런 번역 앱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디지털 네트워크가 굉장히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연결성이 있고 엄청나게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현재의 상태는, 현재 디지털에 굉장히 넘쳐나는 것은 게임, 음란물, 그리고 이제 소셜 네트워크인데, 지금 유튜브 같은 걸 보셔서 알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상업성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습니다. 음란물이 유행하는 이유도 딱 하나죠. 장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업성을 어떻게 어느 정도 배제를 할 수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음란물 뭐 N번방 사건도 있었죠. 우리가 비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비판해야 되죠. 하지만 비판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비판하고 아이고 그래서 나는 인터넷은 안 할 거야. 인터넷은 글러먹었어. 인터넷은 타락했어. 라고 얘기하고 인터넷을 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있는 가능성을 직시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어떤 것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일종의 지금 현재 조건, 출발점으로 사고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상황을 슬퍼하고 개탄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이 자리에서 새로운 민주적인 네트워크, 열린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뭐 디지털이든 아날로그건 간에 민주적이고 열린 네트워크들을 어떻게 더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가 바로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강연을 마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세상을 살면서 디지털로 엮여진 디지털 네트워크의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새로운 네트워크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맨 처음에 강연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정체성이 주어졌지요. 국가, 지역, 인종, 성 그런 것들이 굉장히 결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네트워크들이 출현하고 소위 유동적 정체성을 살아가면서는 우리가 네트워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건 간에 몇 가지 원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윤리적 원칙이죠. 그것은 첫 번째 민주적이어야만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배제, 혐오는 생존을 위해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여를 어떻게 하면 누군가는 참여하고 누군가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쭉 끊임없이 강조해 왔지만 비상업적 이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타자, 나와는 전혀 다른 어떤 다양한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아마 지금의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윤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업적 네트워크도 있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우리가 지금까지 주어진 네트워크 이상의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네트워크, 그것이 바로 아직 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공동체의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